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렇게 진위 여부와 또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번 의혹의 외교적 의미와 파장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어떤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도로 외교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한번 도감청 논란을 훑어볼 텐데 우리 입장에선 도감청 의혹이 하나의 프레임이고 또 미국 시점에서는 관점에선 기밀 유출 의혹이 하나의 프레임이거든요. 자,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상당수가 위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세 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도청의 문제는 우리 문제이고요. 예. 미국의 보안이 뚫린 소위 말하는 누설된 거는 미국의 보안 문제인데 네. 우리 교집합처럼 우리 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내용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중간에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도 도청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용의 부정확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그래서 위조다 또는 조작이다 그런데 이것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위조는 네. 전혀 불법적인 사람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작이나 변조는 네. 실제로 이 법적인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꿀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네. 지금 한국 정부의 설명은 내용이 위조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도청까지 부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도청은 지금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맹국이 우리의 그것도 최고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안보실에 대한 도청 문제는 네. 내용의 지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백악관에서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 실장도 이 뭐 도청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 문건 자체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 미국에서는 시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이 예. 사실 이거는 그냥 아주 거칠게 말하면 미국이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인 셈이거든요. 예. 물론 또 미국은 다른 그 보안이 뚫린 것에 대한 피해자겠지만 이 도청 문제에 국한시킨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일단 저는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는 게 순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미국보다 우리가 미국을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빨리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네. 오히려 국내 정치를 의식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입장에 다소 온도차가 있고 또 원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조와 또 조작이 다르다. 이 개념도 좀 정리를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국내용과 국제용, 외교용으로 좀 대응을 달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미국이 다른 국가를 설득하거나 또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무부 대변인들이 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은 네.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한 사과라든지 해명이라는 설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자체가 한국이 바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관계를 왜 파악해야 되냐면 예. 그런 것들을 숨기고 나서 관계가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이것이 만약에 도청이 맞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도청 문제를 다시 심각하게 보고 어디서 뚫렸는가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개선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고 덮게 된다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처럼 만약에 밖으로 누설이 안 될 경우는 우리 끊임없이 계속 누군가의 도청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아까 원장님께서 미국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이 조금 성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장해서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호 차장 발언 아까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악의적 도감청이 없었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또 어제 출발할 때와 조금 톤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화를 내서 저도 못 묻겠는데요. 두 가지 그 단어 중에는 아직도 의문이 나는 악의적인 도청이 없는 건지요. 네. 아니면 도청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악의적이지 아니라는 얘기인지 예. 이 두 가지도 불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 관계에서 미국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네. 이것이 도청이 확인되더라도
것이 악의적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건데 예. 그렇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동맹국의 최고 지휘부를 도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것을 명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김태호 차장이 말한 악의적이지 않은 도청이 있다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악의적이고 악의적이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동맹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법적 도청이거든요. 예. 해서는 안 되고 주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악의적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태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집착하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뭐 도청 장치나 또는 위치 추적기를 붙였다가 이게 발각이 됐어요. 예. 그러면 붙인 사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악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또는 어떻게든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피해자도 예. 우리 관계는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경우가 지금 떠오르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이거 사태 진화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 국방부 모든 라인 총동원해서 사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김태호 차장 지금 현재 그 미국에 방문해서 어떤 입장을 좀 피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사실은 저는 김태호 차장이 간 이유가 가장 핵심이 저는 정상회담보다는 물론 정상회담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아마 미리 뭐 얘기가 되고 전화가 된 것은 일단 같이 진화하는 것이 한미에 다 공통의 이익이 될 것이다. 저는 바깥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 사과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도청이 확실하다면 어떤 경로인지 미국이 솔직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그 부분을 우리가 없앤다든지 그걸 개선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덮고 좋은 관계로 가자.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든지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미국의 일단 설명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당사자, 우리 이슈가 들어있으니까 예. 비공개적으로라도 어떤 방식의 이 정보가 미국에 들어갔으면 이게 위조가 됐다면 얼마만큼의 위조 또는 변조가 됐다면 얼마나 많게 변조 같은 것들을 미국이 아는 범위에서 적어도 비공개적으로는 우리가 동맹이라면 미국이 소상한 설명과 해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의혹 이후에 이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고 있고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그 대외 외교에서 양면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빚을 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미국한테 실리적으로 보면 미국이 해명해야 되고 미국이 그동안에 오히려 숨기고 했던 일이 있다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봐서도요. 미국이 우리한테 부채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협상에 역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국익이지 이걸 마냥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변호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예. 빚을 지고 있다, 채무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앞두고 좀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그럼 네. 정상회담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체로 나오는 게 행사나 이벤트나 국빈이 모아지는데요. 네, 사실상은 우리가 지금 그 반도체 법안이나 그다음에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계속 투자는 우려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좀 기울어진 협상이 되어가는 측면이 굉장히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저는 이 중차단 문제를 지렛대로만 사용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네. 말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건강한 한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해명한 뒤의 얘기입니다. 예. 지금 안보 전문가들은 우방끼리 이렇게 첩보전이나 하는 것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흥분할 일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뭐 도감청 논란이라든지 이런 뭐 정보들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미국이 사실은 이건 불법이죠. 분명한 거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뭐 공공연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출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2013년에 스노덴이 그 전화를 감청하고 도청하고 또
주미 한국 대사관을 도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세계를 향해서 공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원장님께서 일단 이번 논란의 본질인 그러니까 도청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번 논란을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지렛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 그런 어떤 도청 관련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번 논란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가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뭐 제3국 개입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 정리한 대로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문제는 이거는 보안이죠.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한 보안이 그게 나중에 위조되든 변조되든 미국 이게 뚫린 것에 대해서 미국 안보 체계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도청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이라든지 정상 간의 비공개 회담을 했을 것도 우리가 미국이 뚫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우리와 분명히 이것도 관계가 됩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도청뿐만 아니라 그래서 미국 이란 동맹국들과의 협상과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신뢰를 계속 가져가려면 네. 이 부분도 확실히 해명이 돼야 되죠. 그 부분이 우리가 미국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네. 저는 네. 이게 아마 다 공개되지 않고 해명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해명하는 자체가 미국의 이 보안 체계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저는 비공개로 할 거라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공개라도 반드시 그런 부분을 확고히 받아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 2013년 스노드 폭로 당시에는 앞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미 국방부가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예. 좀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달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악을 했더라도 바로 알려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이것이 좀 잠잠해지고 파장이 적어지는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사과를 포함해서 비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보안 체계가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는 함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기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 안보 어떤 그런 무대에서 다 누구나 도감청을 하는데 그럼 뚫린 사람이 허술한 겁니까? 뚫린 측이? 그것도 지적돼야 되겠죠. 예. 저는 이게 단순히 영화에 나오듯이 한 개의 도청기를 테이블 밑에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이 기술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등장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 만약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예를 들면 건물을 옮기다든지 새로 설계를 한다든지 새로 건축하는 것도 필요할 만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자 마지막 질문인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밑으로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촉구 과정, 부당함을 지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끝으로 당국에 주문하신다면 어떤 좀 당부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 아까 첫 단추를 잘못 잠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미국에게 방어망을 쳐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제발 비공개 석상이라도 미국한테 책상을 내리치는 한에서도 강하게 미국을 추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저는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알리는 건 좋은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익을 반드시 생각하고 이 문제는 그냥 덮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